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지선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또는 들어가지 못하신 N수생 선생님들께 드리는 영상 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아마 시험 접수를 안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시험 접수를 하셨지만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빨리 임용시험 붙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유아임용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도, 꼭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신 거랑 들어가지 않으신 거랑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시험장에 내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못했다, 아니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내년 계획을 잘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한편으로는 나도 이미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워낙 그죠, 큰 난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죠,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더 커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앞에 꿈이 있다는 것 자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난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부단한 목표, 그리고 꿈이 있다는 것은 우선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셨거나 못하셨거나 간에 좀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망설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붙는 시험이에요.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붙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강사와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선 코스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변경된 교육과정, 그 다음에 변화된 시험의 유형,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시험 출제하고 이런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교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용 이제 서울에서 1명 뽑나 부산에서 2명 뽑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1명 2명 아니잖아요. 서울도 9명 뽑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염려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는 교수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도 이제 뭐가 될까 이제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제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근데 그 교수는 사실은 언제 뽑냐 하면요, 그 학교에 뽑을 필요성이 있을 때, 그죠? 그게 뭡니까? 뽑을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학과에 유아교육과 교수가 다 있다. 그러면 그분들 정년 퇴임할 때까지, 교수 65세 정년 퇴임하잖아요. 중간에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65세가 돼가지고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정년 퇴임하거나 그러면 한 명 뽑는 겁니다. 그래서 TO가 10년에 한 명 날지 20년에 한 명 날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 대학에 한 명 뽑는 TO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몇 명 뽑았는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건 임용 TO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하여튼 이게 좋으니까 그냥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데 꿈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저도 그랬고 항상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 다 힘든 겁니다. 저도 뭐 그냥 이제 공부가 좋아서 했지만 저도 좀 힘들기는 했겠죠. 순간순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공부하는 박사과정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부가 좋았다고 하지만 박사 논문 쓸 때 울면서 썼어요. 맨날 울면서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방문 걸어 잠그고 매일 울었어요. 왜냐하면 방문을 열면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엄청 더웠는데 제 방에는 그때 에어컨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에어컨 트는 거를 싫어해서 방에 에어컨은 없었어요. 근데 저도 덥긴 더웠거든요. 근데 방문을 늘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남동생이나 누가 제 방문 열고 들어오면 헉 해갖고 나갔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문을 항상 걸어 잠궈놓고 아마 우리 가족들은 제가 그때 뭘 했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맨날 울었어요. 문을 잠궈놓고 매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논문 테마가 지구상 어디엔가 비슷한 게 있어야 이론적 배경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당시에는 무슨 대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쓴 말만 이렇게 전개하면은 그 논문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험은 할 수 있지만 이론적 배경에는 이제 제 논문과 유사한 사람들이 유사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쓴 사람들이 이론을 써야 되는데 그런 논문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테마를 발견하기 전까지 제가 했던 일은 방문 걸어 잠그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가 너무 좋았고 즐거웠지만 항상 기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어떤 순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 시절은 이제 저도 생각이 나죠. 방문을 잠가놓고 항상 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문 잠궈놓고 항상 울었어요. 그때 뭐 제가 그렇게 어렸던 것도 아니거든요. 방문 잠궈놓고 항상 울었고, 그래서 이제 논문 실마리가 풀려나가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도 같은데, 제 논문은 굉장히 통계가 복잡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통계를 뭐 이제 석사 과정 뭐 이런 분들은 막 맡기더라고요. 통계를 맡기는데 이 박사 논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지도 교수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도 교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도 교수가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물어보면 그걸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통계를 남이 돌려줘선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앞거는 제 논문 심사 교수님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님이셨어요. 예. 제가 논문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이셨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의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통계를 검증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통계를 대충 돌려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연구 방법론하고 통계하고 이런 벽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논문 주제가 학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설득시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 왔어요, 저도.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쉽지 않았어요. 인생이 다 쉽지 않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꿈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왜 연못 같은 데 가보면은 오리, 백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야, 쟤네들은 삶이 유유자적하겠다. 유유자적이야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에 그죠? 백조와 오리 이런 애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보면 정말 목가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 밑바닥을 딱 보면은 얘네가 발을 막 젓고 있어요. 얘네는요, 겉에서 보기에는 유유자적 이렇게 보이지만은요, 얘네는 발을 막 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기에 유유자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이제 교수 생활을 이제 앞으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수로서 지내왔던 그런 삶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학원가에 나와보니 더 알겠어요. 저와 같이 함께했던 동료 교수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들이셨으며 저 또한 그 중에서 제가 또 가장 열심히 했어요. 진짜 가장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봤던 열심히 사는 분들, 정말 공부를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앞으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수 정도 되면은 맨날 놀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사회에선 그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교수 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학위 줄 때도 헐트하게 다루지, 그렇게 막 대충대충 기르지 않아요. 자, 제 말씀은 선생님들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생님들 유유자적하게 가는 것 같지만 계속 발을 저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위 받기 전까지, 학위를 받고 나서도 제가 교수가 꼭 되고 싶었지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어요.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에 붙는 가능성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 이외에도 확신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교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될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발을 저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당부입니다. 자,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N수생 선생님께 드리는 이지선 강사의 첫 번째 당부. 계속 발을 저어 주십시오. 연못 밑에서 남들은 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계속 발을 저어 주십시오. 첫 번째. 계속 발을 저어서 걸어가 주세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과연 내 목표 지점인 저 지점에 도착할까?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 다 만나고 올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발을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선생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리에, 꿈을 꾸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데 그 시간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당부.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아기 엄마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일병행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는 뭐냐 하면, 자, 선생님들께서 이왕에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N수생 선생님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 하면 전혀 모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십니다.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1월에 말이야,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또 처음 시작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처음 새로 시작하시기를 저는 좀 당부를 드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신다, 그죠? 어느 정도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요만큼 이제 알고 있어요. 요만큼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해야 할 모양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어때요? 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다시 하기가 싫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양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그리려고 했는데 나는 여기만 덜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덜어내버려서, 그죠? 결국은 요 정도만 완성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하면 N수생이라서 올해 이 정도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자, 요 정도 공부를 채워서 하는 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건데 빈 구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려요. 그거는, 자,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문 잠궈 놓고 맨날 울면서까지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수 생활 15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계에서 안 해본 일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3호세 누리과정 도입되면서 무상교육될 때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의 재정 데이터 가지고 유아 1인당 학비 선정하는 거, 그게 이제 1인당 국고 지원되잖아요. 그거 1인당 선정하는 사업에도 제가 주축이 돼서 참여했고 연구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 데이터, 제가 지금도 전국에 있는 유치원 재정 데이터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유치원과 관련된 일들, 실무, 이론 안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가에 온 이후에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선생님들의 장래를 책임진다, 선생님들의 피 같은 시간을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정말 처음 시작하고 매일 밤새다시피 했어요. 제 건강을 주변에서 염려할 정도로 항상 밤을 새고 정말 제가 제대로 밤잠을 잔 적이 없을 만큼 선생님들께 많은 좋은 그런 문제들과 시험에 적중하는 그런 자료들을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왔어요. 자, 근데 이 정도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매번 새로 시작합니다. 매번 새로 시작해요. 저도. 자, 선생님들, N수생 선생님들 공부 새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난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지선 강사도 제가 그동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저도 매번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가 왜 수많은 문제를 선생님들께 풀려드리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선생님들께 풀려드리고 해설 강의하는데 제 수강생,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아세요. 수강생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제가 항상 미리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옆에다가 메모를 다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강의를 합니다. 잘 보진 않아요. 안 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저는 막 이제 강의하느라 잘 안 보는데 그래도 반드시 그걸 갖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안 보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용어들은 제 머릿속에 다 있고 입에서 다 직접 나와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막 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시각, 청각 이거 다 동원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풀어요. 그 문제들은요. 제가 수십 번은 보고 갖고 들어오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제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진들하고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출제한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다시 다 풀고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쉬는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때 다시 봅니다. 그때 다시 봐요. 그게 저는 매번 새로 시작해요. 저도. 자, 그러므로 N수생 선생님들 올해 지금부터 나는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고 마음먹어 주시고 물론 이지선의 그 임용 패키지는 1월에 이제 시작되지만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수생 선생님들께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쉼없이 계속 오리가 발 젓듯이 우리는 계속 앞으로 걸어달라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공부해 주십시오. 앞으로 걷는다는 얘기는 꾸준히 계속 공부해 주세요. 주어진 상황 내에서. 두 번째는 이왕에 공부하시는 거 새로 시작해 주십시오. 지선쌤도 새로 시작합니다. 자, 저 내년에 개강하기 전에 또 새로 시작합니다. 매번 제가 개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 강의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많은 강의. 제가 하는 강의가 한 150과정, 1년에 150과정이 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반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저는 새로 시작합니다. 교재도 새로 쓰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도 새로 점검하고 저도 새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N수생 선생님들 새로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면서 내년부터는 제가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그렇죠? 매 분기별로 제가 30회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00회의 실전 모의고사를 특강으로 열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특강으로 여는 실전 모의고사만 총 100회입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 안에 있는 모의고사가 50회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총 150회의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N수생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기본서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서만 봐서는 답을 쓸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문제는 핵전쟁을 문제로 내고 있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반달 돌칼을 갈아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뭐 청동기 칼이나 돌칼이나 이런 걸 갈아가지고 얍얍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선쌤을 따라오시면 핵전쟁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커리큘럼은 핵전쟁을 능가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 힘을 내시고요. 상담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지선 강사한테 오십시오. 자, 선생님들 인생은 누구에게도 원래 만만치가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길이 멀어 보이지만 자꾸자꾸 걸어가다 보면 그 자리에 선생님들 예상보다 빨리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선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꼭 당부드립니다. 쌤들이 힘내시고요. 지선쌤과 함께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